LA 카운티의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수가 8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오늘도 1,400여 명 이상이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사실상 마스크 착용이 다시 의무화됐습니다. 카운티 정부는 다음 주 세부 규정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박경재 LA 총영사가 LA 경찰본부를 방문했습니다. 마이클 무어 경찰국장과 만나 한인타운 치안 확보를 감사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LA 카운티가 시위 피해 업소에 대한 대출 지원에 나섰습니다. 연방중소기업청을 통해 최대 200만 달러를 대출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건 국무부 장관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난 인종차별 반대 시위 때 피해를 입은 LA 지역 업소들에 대한 대출 지원 프로그램이 발표됐습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 달러를 대출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체 8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먼저 이사명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 명에 육박한 LA 카운티. LA 카운티 보건국은 카운티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7만 9,609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카운티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3,065명 발생했습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414명 나왔습니다. 보건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이유로 경제활동 재개를 꼽았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감염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보건국은 지적했습니다. LA 카운티 내에서 코로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롱비치시로 코로나 확진자 2,861명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파사디나에서는 1,099명 발생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LA 카운티에서 경제활동 재개와 대규모 시위까지 열리면서 코로나 확진자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권고사항으로 바꾼 오렌지 카운티. 최근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사실상 마스크 착용이 다시 의무화됐습니다.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다음 주 세부 규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주일 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권고사항으로 바꿨던 오렌지 카운티 정부. 안전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논란은 거세졌습니다. 거버너가 이 코비드-19에 대해서는 로컬 거버먼에게 일임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 맨데토리로 가면서 사실은 저희 모두가 다 굉장히 놀란 상태예요. 마스크 의무 착용을 다시 실시하고 어길 경우 강력히 단속하라는 온라인 청원까지 펼치기도 했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청원은 목표했던 5만 명 가운데 3만 7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오렌지 카운티의 지침 변경은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는 써야 되고 언제는 안 써야 되는지 이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화요일 오는 화요일에 볼드 미팅에서 다른 슈퍼바이저들하고 그다음에 카운티 헬스 오피스들하고 다 의논을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다음 주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대한 세부 규정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박경재 LA 총영사가 오늘 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과 만나 면담을 가졌습니다. 박 총영사는 최근 시위 사태에서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등 한인타운 치안을 확보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무어 국장은 만약의 폭력 사태 방지는 물론 한인타운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오늘 면담에는 도미니크 최 부국장과 LA 한인 상공회의소,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 등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네, 최근 시위를 틈타 벌어진 약탈에 피해 입은 한인 업주분들 계시죠? LA 카운티가 약탈 피해를 입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틈타 곳곳에서 발생한 약탈과 기물 파손 피해.
LA 한인타운도 20곳 넘는 업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LA 카운티가 피해 업주들을 위한 재해복구 대출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낮은 이자율로 최고 $200만 규모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은 전소됐거나 파손된 부동산이나 장비, 또 그 밖의 자산을 수리하거나 대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장비 설치에도 쓸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마감일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재산 피해에 대한 대출 신청은 오는 8월 17일 마감되며 경제적 지원에 대한 신청은 내년 3월 17일까지 마치면 됩니다. 경제적 지원 대출금은 렌트비나 임금 지급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서 신청은 웹사이트 혹은 전화로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은 LA 한인회에 문의하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옛날 향수가 물씬 풍기는 추억 마케팅 경쟁이 뜨겁습니다. 뉴트로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간식거리부터 주류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트로 감성을 자극하며 최근 인기를 더해가는 새로운 소주 제품입니다. 투명한 병과 라벨이 옛 시절의 추억을 떠오르게 합니다. 주류 업체들은 뉴트로 마케팅에 가세했습니다. 각 주류 업체들은 지난 1970년과 80년대 사용했던 하늘색 색상의 소주병을 선보였습니다. 업체들은 하늘색 소주병은 순한 느낌과 마시기에 편안하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레트로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뉴트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게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그 광고 보고선. 요즘 뭐 드라마 영향도 있다고 봐야 되나? 7080 드라마들 그런 것 때문에 향수병에 의해서 좀. 뉴트로 열풍은 스낵 업계도 강타했습니다. 추억의 학교 앞 과자와 캔디 등도 다시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폴로와 쫀디기 그리고 쫄쫄이 등이 마켓과 온라인상에서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학교 앞 음식을 먹으며 잠시 향수에 젖어봅니다. 많이 먹던 쫀득이, 아폴로, 달고나 사탕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들 또 사람들이 원하고 해서 그런지 판매하는데도 예전보다는 더 많아졌고요. 한인 사회에서 불기 시작한 새로운 복고풍 마케팅 열기. 식품과 주류 업체들은 다양한 복고풍 디자인과 식품을 소개하며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해외에서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뒤 다시 한국에 돌아가 6개월 이상 장기 거주하는 사람들의 재외국민 등록이 자동 말소됩니다. LA 총영사관은 올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재외국민 등록자의 등록 기록을 자동 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이번 조치는 재외국민 등록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장기 거주자들의 등록은 내년 1월 중 일괄 말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무역 합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56% 내린 25,87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 구매를 가속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이끌었지만 애플의 매장 폐쇄 발표 이후 주요 주가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비건 국무부 장관과 만난 것은 확인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몇 시간 전에 워싱턴 덜라스 공항에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 본부장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는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부장이 미국에 와서 자신의 협상 상대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만났다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 논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의 잇따른 대남 도발에 대해 상황을 평가하고 정세 인식을 공유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에 나오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이 500페이지가 넘는데 한반도 관련한 내용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확인된 건 볼턴 전 보좌관이 대북협상 특별대표로 북한과 직접 협상했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에 대해
권한도 없이 미국의 약점을 노출했다고 맹비난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또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요청했던 행동 대 행동 접근법을 따르기로 합의해 기쁘다고 답했다는 대목도 나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해제 요청에 열려 있다고도 답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기록했습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건 참모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었으며 김 위원장에게 굴복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표현했습니다. 이미 법무부가 회고록 공개 중지를 법원에 요청했는데요. 볼턴 전 보좌관도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법정 대결로 비화했습니다. 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담당했던 볼턴 전 보좌관이 저격수로 돌변해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과정 전반을 폭로한 거라 앞으로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다음 날부터 미 공군 전략 폭격기들이 한반도 근처로 4대나 날아와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군도 동해안 쪽에서 북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어제 러시아 공군과 민간항공 추적 사이트에 미 공군 전략 폭격기 B-52 2대가 일본 열도 북쪽에서 비행 훈련을 하는 게 포착됐습니다. 공중 급유기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으면서 수시간 동안 한반도 주변 하늘을 누볐습니다. 어제 B-52는 알래스카의 미 공군 전력으로 동북아까지 왕복 10,000km가 넘는 장거리 폭격 훈련을 한 겁니다.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다음 날인 지난 17일에도 알래스카에서 출격한 B-52 전략 폭격기 2대가 일본 열도 남쪽에서 훈련했다고 미 태평양 공군이 공개했습니다. 정찰 항공기와 별도로 B-52 폭격기 넉 대가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하루 건너 북한 동쪽에서 공중 무력 시위를 한 겁니다. 하루 건너 지금 일본 근처에서 비행을 하고 있는데 간격이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사전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비행훈련 차원으로 보여집니다. 군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뿐 아니라 신포, 원산, 금강산 등 동해안도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시험 발사나 시설 폭파 같은 북한의 후속 군사 행동이 성동 격서식으로 동해안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어제는 북한이 일부 서해 해안 포문을 열어놓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일시적 개방인지 긴장감을 높이겠다는 건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연평도에서 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북한 개머리 해안 지역의 해안포 일부가 개방된 모습이 어제 낮에 포착됐습니다. 산 아래 직사각형 모양의 검은 구멍 여러 개가 진지에 설치된 해안포 포문입니다. 개머리 해안포는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남쪽 해안가에 설치된 포로 과거에도 몇 차례 위장막이 치워진 상태로 포문이 열린 모습이 확인돼 논란이 됐던 곳입니다. 연평도 해병대는 포문 개방 여부를 공식적으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같은 질문엔 닫혀 있다고 답했던 터라 사실상 열려 있다는 확인으로도 해석됩니다. 다만 북한이 포문을 개방했더라도 일시적인 건지 군사 도발의 전조인 건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군의 입장입니다. 동굴을 파고 안에 들여놓는 형태로 설치하는 북한 해안포는 습기 제거 차원에서 군사 합의 이후에도 포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포문을 개방했다는 건 남북 간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의도성이 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평가입니다. 북한 해안포 개방의 목적이 뭔지 연평도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청와대가 김여정의 담화를 비판한 지 이틀이 지났는데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남한 정부가 적반하장의 극치라고만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청와대의 강력한 대북 비판이 나온 지 만 이틀이 지난 오늘 오후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논평을 냈습니다.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비상식적인 행위라 비판한 우리 정부를 향해 분별을 잃었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사태를 악화시킨 건 오히려 남한 정부라며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청와대의 대북 비판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청와대가 작심하고 사용한 몰상식, 사리분별 못한다는 표현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또 그동안 북한 당국자들이 잇따라 실명 담화를 냈던 것과 형식도 다릅니다. 예상치 못한 청와대 강경 대응의 의미를 분석하는데 시간을 들이면서 숨고르기 중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측을 탐색하면서 점지고 단계적으로 행동 조치를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실제 군사행동과 강력한 입장 표명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게 일치된 분석입니다. 나름대로 그간 쏟아냈던 말들을 이행하는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북한이 군사행동을 위해 당 중앙군사위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한 만큼 조만간 열릴 당 중앙군사위의 결정이 사태 확산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사표를 이틀 만에 수리했습니다. 남북관계가 나빠진 것을 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김 장관의 뜻을 수용한 거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고 분위기 쇄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그제 사의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만에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김현철 장관과 만찬을 하면서 사의 표명에 대한 입장을 경청했습니다. 청와대는 현 사태에 대해 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김 장관의 뜻을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틀이란 시간을 가진 건 황급히 책임을 묻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해서였던 걸로 보입니다. 김 장관은 물러서게 됐지만 청와대의 외교안보 라인 등 대북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의 김두관, 민홍철 의원 등에 이어 야당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저희 외교안보를 이끌어온 사람들을 저는 교체를 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상황에 알맞는 그러한 정책이. 이런 주장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에게 물으니 북한의 군사 행동이 예고된 당장의 상황부터 관리하고 안정화하는 게 먼저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교체 얘기는 전에도 있었지만 남북관계가 급속히 나빠진 지금이 적절한 때인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진용으로 현 상황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인사쇄신으로 해법을 찾느냐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물러난 것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이 임사에서 통일부가 가진 권한에 비해 짐은 무거웠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회담 한번 못 해보고 1년 2개월 만에 퇴장한 김현철 통일부 장관. 비판과 질책을 안고 가겠다면서도 이런 이임사를 남겼습니다. 주어진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통일부 위상과 역할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말에선 대북 정책 주도할 권한이 통일부에 있긴 했느냐고 묻는 듯합니다. 그동안 청와대와 여권에선 진보학자 출신인 김 장관이 관료들과 다른 과감한 행동으로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른바 사고를 치라는 주문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아쉽고 미흡하단 불만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공개적 책임론까지 나왔습니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직무에 임했어야 하는데 없는 부처 같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이런 얘기. 실제 인도적 대북 지원조차 통일부가 속도감 있게 풀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정책까지 청와대 안보실과 국정원이 주도하는 현재 의사결정 구조에서 통일부 역할은 제한적이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틀 전 사의를 표명하면서 김 장관이 자신의 심정을 담았다고 한 지난 6.15 행사 발언은 이렇습니다. 6.15 정신은 사대가 아니라 자주, 대결이 아니라 평화, 분단이 아니라 통일입니다. 길을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새겨야 할 원칙입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중국과 인도 국경에서는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난투극까지 벌어졌는데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위협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시간은 무차별 망치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힘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다양한 직업의 자업, 신분들의 행렬이 한인타운 학생들은 직접 그린 팻말을 들고 힘의 손을 이어잡고 배추와 상추 같은 채소는 어쩔 수 없이 음식 가격을 올린 요즘 엄마 아빠가 많이 놀아줘요. 정말 재밌어요. 오랜만에 남편이랑 같이 집안 대청소도 할 수 있고 또 둘만의 대화도 자주 나눌 수 있고 평소에 시간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어서 평소 일하느라 가정에 좀 무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가족과 같이 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 잊고 있던 그런 가족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나쁘지만은 않네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재택근무하면서도 가족과 함께 자주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 사랑, 사랑의 시작은 관심입니다. 이 캠페인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우메켄이 함께합니다. 네,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사이 15만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하루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브라질의 누적 확진자는 이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18일 하루에만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15만 건 이상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 집계 수치로는 최대치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확산세가 사그라지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고 있다고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 위생 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world is in a new and dangerous phase. The virus is still spreading fast. It is still deadly. And most people are still susceptible. 세계보건기구는 특히 브라질의 코로나19 증가세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지난 16일 하루 최다인 3만 5천 명에 달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어제도 3만 명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누적 환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음 달 초부터 미사 등 종교활동을 재개할 계획이어서 코로나19 확산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중국 베이징에선 농수산물 시장에서 시작된 지역 감염 확산으로 어제 하루 2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시장 인근 식당에서 8명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병원 응급실 간호사 1명도 확진을 받아 병원이 폐쇄되는 등 지역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인구가 많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두 나라, 중국과 인도의 관계가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국경 지역에서는 군인들이 충돌해서 수십 명이 숨지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이 전합니다. 히말라야 국경 지역에서 중국군과 충돌로 숨진 인도군 장교의 장례식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지난 15일 인도 북부 라다크 지역에서 발생한 양국 군인의 무력 충돌로 인도군 20여 명, 중국군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국경 순찰 때는 무기를 소지할 수가 없어서 난투극과 투석전이 벌어졌는데 중국군이 못이 박힌 쇠막대를 휘둘렀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3,488km 국경을 맞댄 양국 군인의 충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거의 매년 국경 곳곳에서 난투극을 벌이며 몇 달 동안 대치가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1962년에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여전히 명확한 국경선 없이 실질 통제선을 서로 유리한 대로 주장하다 보니 충돌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They should strictly respect and observe the line of actual control and not take any unilateral action. 印方部队严重违反双方共识，越线非法活动。 45년 만에 사망자가 발생한 이번 충돌 후 양국은 대외적으론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면서도 국경 지역에선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예 인도 국경에 격투기 부대를 배치해 이후 난투극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인도 곳곳에선 반중국 시위가 이어지며 중국산 불매운동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 편을 들어주고 있다고 보고 있어 양국의 해묵은 국경 갈등의 해법은 더욱 꼬여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발렌시아에서 뛰는 이강인 선수가 넉 달 만에 경기에 나섰는데 고작 13분을 뛰고 퇴장당했습니다. 시즌 두 번째 퇴장입니다. 김영렬 기자입니다. 이강인은 레알 마드리드 원정 경기에 후반 31분 교체 출전했습니다. 넉 달 만에 출전한 탓에 의욕이 과했는지 후반 44분 상대 라모스의 공을 뺏으려고 뒤에서 무리하게 발길질하다 곧바로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When he loses his temper and takes a couple of hacks at Ramos, and there is no question whatsoever that Sanchez Martinez. 지난 10월에도 교체 출전 13분 만에 무리한 태클로 퇴장당한 데 이어 이번에도 13분만 뛰고 시즌 두 번째 퇴장을 기록했습니다. I will want to point out that he has a terrible temper. And against Atletico Madrid, he came on the pitch at similar stage of the game. He earned a straight red card. 발렌시아는 레알 마드리드의 벤제마에게 두 골을 얻어맞고 3대 0으로 완패했습니다. 벤제마는 후반 41분 최고의 골 푸스카스상 후보로 손색 없는 개인 통산 243호 골을 넣어 전설 푸스카스를 제치고 구단 사상 5번째 최다 득점자가 됐습니다. 손흥민은 내일 맨유전에 선발 출격합니다. 밝은 얼굴로 컨디션을 끌어올리며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The three players that had surgery, Sissoko, Son, and Kane, yes, they are going to start. 부상 이후 넉 달 만에 출전하는 손흥민은 4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노립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KLPGA 최고 권위의 메이저 대회죠. 한국 여자 오픈 2라운드에서 유소연 선수가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김윤상 아나운서입니다. 첫날 6언더파를 쳤던 유소연, 이틀 연속 쾌조의 샷감을 이어갔습니다. 5번 홀 굿샷이죠. 5타를 더 줄인 유소연은 합계 11언더파로 한타차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US 여자 오픈을 비롯해 일본, 중국, 캐나다의 내셔널 타이틀 대회를 석권했던 유소연 선수, 이제 한국 여자 오픈 우승까지 가시권에 뒀습니다. 2018년 우승자 오지현이 오늘만 6언더파를 몰아쳐 단독 2위로 올라섰고요. 첫날 선두였던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은 타수를 줄이지 못하고 7언더파로 김세영, 김혜림과 함께 공동 3위가 됐습니다. 네, 곳곳에서 경제 재개가 시작되면서 방역이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불편한 마음에 마스크도 벗고 코로나 이전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을 살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브닝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